평생 철물점을 운영하며 모든 것을 희생한 정석환. 60대에 접어든 그를 고등학교 동창들은 가난하다며 무시했습니다. 아직도 그 철물점 하나로 버티고 있다던데 비웃음 섞인 조롱이 이어지는 동창의 자리. 그런데 그때 세련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정민우 회장님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정석환의 앞.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환은 오늘도 낡은 철물점 문을 열었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일상이었죠. 작은 가위부터 못, 망치까지 손님들이 찾는 물건을 척척 찾아주는 솜씨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했습니다. 철물점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먼지 쌓인 선반 위에 오래된 공구들, 색바랜 달력,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까지.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일 하세요? 문득 들어온 손자 정우의 목소리에 정석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0살 정우는 할아버지의 작은 철물점이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장소라고 생각했죠. 정석환은 손자에게 망치 사용법을 가르쳐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이 정석환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었어요. 아버님, 정우 데리러 왔어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석환의 며느리 서미영이었죠. 미영은 시아버지의 낡은 모습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시아버지의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어요. 낡은 작업복, 손에 묻은 기름때, 심지어 말투까지도 촌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정우야, 빨리 가자. 학원 늦겠다. 정우는 아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정석환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미영은 아들의 손을 잡아 끌며 빠르게 철물점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정석환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어요. 아버님은 언제까지 이런 곳에 계실 거예요? 이젠 그만 쉬세요. 지난주 일요일 가족 식사 자리에서 미영이 했던 말이 정석환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무시와 경멸이 정석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정석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정민우가 해외에서 바쁘게 지내는 동안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묵묵히 견뎌왔어요. 철물점 유리창으로 비치는 햇살이 정석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천천히 선반 위의 공구들을 정리하는 모습이 마치 오랜 세월을 담은 한 편의 그림 같았죠. 정석환의 철물점은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 하나였습니다. 요즘같이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이 넘쳐나는 시대에도 여전히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어요. 우체통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한 정석환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의 초대장이었죠. 40년 만에 특별 모임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석환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옛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학창 시절의 추억, 첫사랑의 아픔, 그리고 꿈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까지. 정석환 씨, 여기서 이런 걸 파세요? 문득 철물점에 들어온 중년 여성의 목소리에 정석환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며 동창의 생각은 잠시 뒤로 미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동창들을 만날 생각에 묘한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항상 무시했던 옛 친구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날 저녁 정석환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고등학교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얼굴들 속에서
자신을 찾아보는 정석환의 눈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찍은 사진이었죠. 아내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낚시 가자고 하셨어요.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정우가 신나게 외쳤습니다. 미영은 눈살을 찌푸렸죠. 안 돼. 이번 주말엔 영어 특강 있잖아.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석환은 손자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게 바로 정석환의 현실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소외된 존재, 무시당하는 시아버지. 하지만 정석환은 묵묵히 견뎌왔어요. 아들 정민우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밤이 깊어갈수록 정석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동창회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어쩐지 이번 동창회는 특별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석환은 오래된 양복을 꺼내 먼지를 털었죠. 내일 그는 40년 만에 옛 친구들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석환은 낡은 양복을 입고 조심스레 입구에 들어섰죠. 30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양복이었습니다. 옷장 구석에 고이 모셔두었던 추억의 옷이었어요. 정석환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입은 양복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정석환은 자신의 모습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안내원이 환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정석환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정석환입니다. 안내원은 명단을 확인하고 정석환에게 이름표를 건넸습니다. 이름표를 가슴에 붙이는 정석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40년 만에 만나는 옛 친구들 앞에서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연회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정석환은 몇몇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기에 누가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없었죠. 정석환은 구석 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화려한 연회장에서 빛바랜 그림자처럼 느껴졌어요.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와인과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석환은 그 모든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죠. 이것 봐, 저기 정석환이 아닌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석환을 향해 두 명의 남성이 다가왔죠. 한 명은 건설회사 회장 박영철, 다른 한 명은 유명 성형외과 원장 김태준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성공의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고급스러운 양복과 값비싼 시계가 그들의 부와 지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석환이 몇 년 만이야? 아직도 그 철물점 하고 있나? 김태준의 질문에는 숨겨진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석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그 자리야. 박영철은 값비싼 시계를 자랑하듯 손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금빛이 반짝이는 시계는 정석환의 한 달 수입보다 더 비싼 것이 분명했죠. 우리 중에 유일하게 대학도 못 갔잖아. 그런데도 여전히 그 자리라니 대단하다. 그 말에는 겉으로는 칭찬이지만 속으로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석환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죠. 대학에 가지 못했던 이유는 가정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일해야 했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대학 진학의 꿈을 접어야 했던 그 시절의 아픔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제 동창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창회장 이민우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민우는 금융권에서 성공한 인물이었죠. 그의 옆에는 우아한 분위기의 부인 윤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석환의 시선이 잠시 혜진에게 머물렀어요. 첫사랑이었던 혜진은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정석환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민우의 말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석환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모두가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 화려한 직함들이 정석환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이었죠. 이민우의 시선이 정석환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경쟁심과 우월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요. 정석환 군, 일어나서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볼까? 갑작스러운 지목에 정석환은 당황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죠.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정석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낡은 양복은 다른 사람들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대비되어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정석환입니다. 30년째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짧은 소개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작게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석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담담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창회가 진행될수록 정석환은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이야기 속에서 그는 그저 조용한 관찰자일 뿐이었죠. 자네 아들은 어떻게 지내나? 명문대 나와서도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해외에서 방탕하게 산다던데? 김태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석환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정민우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퍼져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웠죠. 하지만 정석환은 고개를 들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 아들은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대답에 더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석환은 묵묵히 그 상황을 견뎌냈죠. 유리잔에 담긴 물을 마시는 정석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속으로는 이 자리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최대한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들 정민우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것은 오직 정석환 뿐이었기 때문이죠. 연회장 구석에서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쟤네 아들 미국 가서 돈만 쓰고 다닌대. 아버지 등골 빼먹는다더라. 그 말이 정석환의 귀에도 들렸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간직해온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될 진실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창밖을 바라보던 정석환의 눈앞에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복을 입고 교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18살의 모습이었죠.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늘 낡은 교복을 입고 다녔던 정석환은 반에서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을 당했던 그 시절, 정석환의 유일한 위안은 공부였습니다. 야, 정석환, 또 그 교복이야? 언제 한번 세탁이라도 하냐? 당시 반장이었던 이민우의 놀림에 교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정석환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죠. 가난이 죄는 아니었지만 그 시절 정석환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적만큼은 항상 반에서 상위권이었어요.
공부는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험지를 나눠주던 날 정석환은 또다시 1등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정석환을 칭찬했지만 친구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죠. 특히 이민우와 김태주는 정석환을 더욱 심하게 따돌렸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항상 최신 물건과 깨끗한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정석환 군, 이번 시험도 잘 봤네. 계속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담임 선생님의 칭찬에 정석환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윤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축하해, 정석환. 넌 정말 똑똑해. 그 말 한마디에 정석환의 마음은 봄날의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첫사랑 윤혜진은 항상 정석환에게 친절했죠. 그녀만은 정석환의 가난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윤혜진의 따뜻한 미소는 정석환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정석환은 혜진에게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정석환은 용기를 내어 혜진에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학교 뒤편 벚꽃나무 아래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한 첫사랑의 고백이었죠. 하지만 혜진의 대답은 정석환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정석환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혜진에게 고백했던 그날 그녀의 대답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미안해, 정석환. 난 이민우와 사귀고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넌 너무 가난해. 내 부모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정석환의 젊은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죠. 고등학교 졸업 직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대학 진학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에 가는 동안 정석환은 가장이 되어 가족을 부양해야 했어요. 그의 청춘은 그렇게 희생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석환은 작은 철물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났죠. 조용하고 따뜻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정석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정민우의 탄생은 정석환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석환 씨, 오랜만이네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정석환은 깜짝 놀랐습니다. 윤혜진이었죠. 4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석환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민우의 아내였어요. 시간이 흘러들다 나이가 들었지만 혜진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정석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의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죠. 그녀는 정석환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멀리서 이민우가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혜진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땐 정말 미안했어요. 너무 어리고 철없었죠. 갑작스러운 사과에 정석환은 당황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듣게 된 사과였죠. 정석환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아물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깃들어 있었죠. 아들 이야기는 무시하세요. 사람들이 너무해요. 정석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득 그는 낡은 지갑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죠. 아내와 어린 정민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정민우는 5살 정도로 보였어요. 순진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정석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혜진의 눈이 사진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 사진이군요. 아드님이 참 잘생겼네요.
정석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아내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죠. 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정석환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셨겠네요. 정석환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죠. 이 사진 한 장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를 위해 물려받은 땅을 팔았고 아들의 교육을 위해 작은 철물점을 지켜왔어요. 그 누구도 모르는 정석환만의 비밀이었습니다. 다들 제 아들이 해외에서 방탕하게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정석환의 목소리에는 숨겨진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죠. 그의 침묵 속에는 오랜 세월 간직해온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직은 밝힐 때가 아니었어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동창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하며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죠. 정석환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와인 잔을 손가락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화려한 이야기와 비싼 음식보다는 익숙한 철물점의 고요함이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자녀 자랑 시간입니다. 이민우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창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자녀 이야기를 시작했죠. 박영철은 변호사인 아들에 대해, 김태준은 의대생인 딸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모두 자녀들의 성공을 자신의 성취처럼 이야기했어요. 정석환은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지금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어. 작년에는 주요 국제소송에서 승소해서 파트너 승진이 확정됐다니까. 박영철의 자랑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김태준도 뒤질세라 자신의 딸 이야기를 시작했죠. 우리 딸은 의대 수석 졸업 후 미국 연수 중인데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 제안을 받았어. 곧 교수가 될 거야. 정석환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아들 정민우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한 달 전이었죠. 정민우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연락하지 못했지만 정석환은 아들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정석환 씨는 어떤가요? 아들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갑자기 이민우가 정석환을 지목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석환에게로 쏠렸죠. 정석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진실을 말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은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대답에 누군가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태준은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죠. 들었어? 아들이 미국에서 놀고만 있다던데. 돈만 축내고. 그 말이 정석환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은 정석환 자신뿐이었으니까요. 아들 정민우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것은 오직 정석환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모든 오해를 감수해왔어요. 갑자기 연회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호텔 지배인이 누군가를 정중하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30대 남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존재감은 연회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높은 신장과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리고 완벽하게 재단된 맞춤 정장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했어요. 정민우 회장님 오셨습니다. 지배인의 공손한 인사에 연회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정민우라는 이름은 모두에게 익숙했죠. JM 글로벌의 창업자이자 회장,
세계적인 IT 기업가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경제지 표지를 장식하곤 했었죠. 동창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그런 유명 인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이민우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정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딸과 소개시켜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의 눈빛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정 회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동창회 주최자인데. 하지만 정민우는 이민우의 말을 무시하고 곧장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 사람을 찾고 있었죠. 정민우의 시선이 연회장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석에 앉아있는 정석환을 발견한 정민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민우는 곧장 정석환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를 따라갔죠. 호기심과 의문으로 가득 찬 눈빛들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가 동창회에서 가장 초라한 존재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모두에게 의문이었어요. 정민우가 정석환 앞에 멈춰섰습니다. 연회장 안이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그들의 대화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민우는 정석환을 내려다보았고 정석환은 올려다보았죠.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연회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민우가 정석환의 아들이라니. 동창들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졌죠. 특히 이민우와 김태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고 무시하던 사람의 아들이 세계적인 기업가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었어요. 정석환은 담담하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죠.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정석환의 눈가에 미소가 맺혔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온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괜찮다. 바쁜데 와줘서 고맙구나. 정석환의 차분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민우는 아버지 옆자리에 앉았죠. 동창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김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JM글로벌의 그 정민우 회장님이신가요? 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죠. 네, 맞습니다. JM글로벌의 정민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그 말에 연회장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죠.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정석환이 세계적인 IT 기업가의 아버지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정석환과 정민우 부자에게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은 너무도 대조적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똑같은 강인함과 차분함이 느껴졌어요. 정민우의 등장으로 동창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석환과 정민우에게 쏠렸죠. 정민우는 자신의 신분이 밝혀진 것에 아무렇지 않은 듯 아버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석환 역시 태연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오히려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숨겨온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죠. 이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정석환을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 회장님 실례지만 JM글로벌이라면 그 세계적인 AI 기업 JM글로벌 말씀이신가요? 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침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10년 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했습니다. 그 말에 연회장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JM 글로벌은 세계적인 AI 기술 기업으로 최근 1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회사였죠. 정민우는 IT 업계의 혁신가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경제뉴스에 자주 오르내렸고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그런 인물이 바로 정석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태준이 눈을 깜빡이며 정석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방금 전까지 비웃던 사람을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석환이는 계속 철물점을, 정석환은 김태준의 말을 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 나는 30년 동안 철물점을 운영했어. 그게 내 삶이었으니까. 정민우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정민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풀어나갔죠.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암으로 투병하실 때 아버지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물려받은 땅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 유학 비용을 위해 작은 철물점을 시작하셨죠. 동창들은 숨죽여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석환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죠. 아들이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주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간직해온 비밀이 이제야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 말씀만 지키면 된다고 하셨죠. 정민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과정,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과 마침내 성공을 거둔 순간까지 그 모든 여정에서 정석환의 믿음과 지지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죠. 정민우의 목소리에는 감사함과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해외에서 방탕하게 산다고 소문을 퍼뜨렸지만 사실 저는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였죠. 그 말에 김태준과 이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들의 표정에 역력했죠. 방금 전까지 정석환과 그의 아들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민우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모든 말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투병 기간 동안 밤낮으로 간호하시면서도 저에게는 항상 힘이 되어 주셨죠. 정석환은 아들의 말에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민우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진지해졌죠. 정민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동창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JM 글로벌이 새로운 기술 개발 단지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 5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에 연회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달라졌죠. 특히 이민우와 김태준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욕심과 기대감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저는 이 프로젝트의 투자자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민우가 재빨리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열망이 가득했죠. 저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제 회사에서 충분한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김태준도 서둘러 관심을 표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정석환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아들에게 기회를 얻기 위해 혈안이 되었어요. 정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민우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죠.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려면 우선 제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과거에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지가 제게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말에 연회장 안이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정민우의 말을 곱씹었죠. 정석환은 아들을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민우는 아버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참아온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철물점 하나로 저를 명문대에 보내셨고 유학 비용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제 학비를 위해 가족의 땅을 모두 팔아야 했을 때도 아버지는 한 번도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셨죠. 정민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동창들은 그의 말을 숨죽여 들었어요. 특히 이민우와 김태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정석환을 무시하던 그들이었기에 더욱 그랬죠.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첫 창업에 실패했을 때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저를 격려해 주셨죠. 정석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세월 숨겨온 감정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반드시 아버지께 보답하겠다고.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정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모든 동창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버지의 희생 덕분입니다. 정석환은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자랑스러움이 빛났죠. 아들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내가 이런 아들이라서 정말 다행이야. 부자의 감동적인 순간에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뭉클해졌습니다. 심지어 이민우와 김태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물질적인 성공에만 집착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석환의 진정한 성공은 아들을 바르게 키운 것이었죠. 정민우는 다시 자리에 앉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욱 단호해졌어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돈? 명예? 아니면 건강? 제게 있어 진정한 성공은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고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우의 시선이 이민우와 김태준에게 향했어요.
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석화는 늘 그랬듯이 철물점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아들 정민우가 등장한 일은 마치 꿈만 같았죠. 습관처럼 가게 앞을 쓸고 물건들을 정리하는 정석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버님, 갑작스레 들려온 목소리에 정석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서미영이었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밝은 표정으로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이렇게 일찍 가게를 여시면 어떡해요? 몸 상하시겠어요. 정석하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아버지를 무시하던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죠. 아마도 아들이 세계적인 기업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난 늘 이 시간에 가게를 열었으니까. 정석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미영은 재빨리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러맸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이었어요. 그때 철물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민우였죠. 어제와 같은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평소처럼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정민우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서미영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뉴스에서 보던 그 사람과 같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민우야, 정말 내가 그 JM 글로벌 회장이니? 서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우는 냉정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죠. 네, 맞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서 보셨겠네요. 서미영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젯밤 뉴스에서 정민우가 동창회에 참석한 모습이 보도되었고 그의 아버지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죠. 아들아, 어서 들어와서 앉아라. 정석환이 아들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정민우는 아버지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부터 서울에 머물 예정입니다. 새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에서 몇 달간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정석환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서미영은 재빨리 끼어들었죠. 그럼 우리 집에서 지내면 되겠네. 방도 넓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정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아니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지낼 계획입니다. 아버지 댁에 방이 하나 더 있잖아요. 서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집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작은 아파트였죠. 그날 저녁 정민우는 아버지와 함께 오래된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집이었죠.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들아, 내가 어제 동창회에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정석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가 동창회에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모임을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정석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사실 나도 왜 갔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한번 옛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다음 날 정석환의 철물점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었죠. 세계적인 기업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철물점이라는 소식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서미영은 날마다 시아버지의 철물점에 나타났습니다. 고급 옷과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와서 시아버지를 돕는 척했죠.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모두 카메라를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정민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았어요. 아버님,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실 텐데 옷도 좀 바꾸시고 헤어스타일도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서미영이 상냥한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정석화는 고개를 저었죠. 필요 없어요. 난 지금 이대로가 좋소. 미영은 시아버지의 완고한 태도가 답답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의 아버지라면 좀 더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우는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과의 저녁 식사에 아버지를 초대했습니다. 서미영도 함께했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모임에는 이민우와 김태준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정석환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정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훌륭한 아버님을 모시고 계시다니요. 이민우가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정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죠. 제 아버지께서는 항상 훌륭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없었을 뿐이죠. 이민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석화는 아들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너무 날카롭게 대하지 말라는 신호였죠. 식사 도중 서미영은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시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는지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모두에게 어색하게 느껴졌죠. 정민우는 아내의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정민우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미영은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신을 두고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죠. 세계적인 기업가의 아내라는 위치가 흔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우는 아내에게 중요한 뉴스를 전했습니다.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짓 이야기였죠.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미영의 첫 반응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심이었습니다. 정민우는 아내의 반응을 지켜보았죠. 아버지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 걱정하실까봐. 서미영의 얼굴에 갑자기 다른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말했죠. 어쩔 수 없네. 아무래도 시아버님께 말씀드려야겠어. 이제 우리 집에서 모시기는 힘들 것 같아. 정민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내의 진심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그래, 내 진심을 알게 되어 다행이구나. 정민우의 차가운 말에 서미영은 당황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민우는 아버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미영의 변심과 그녀의 진심을 시험한 과정까지 모두 말했죠. 정석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서미영이도 기회가 있다면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지 모르잖니. 정석환의 너그러운 말에 정민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지혜는 언제나 그를 감동시켰죠. 수많은 성공과 부를 이루었지만 진정한 인생의 가르침은 항상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석환의 작은 철물점은 이제 동네의 유명한 명소가 되었죠. 사람들은 세계적인 기업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철물점이라며 구경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정석환은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그의 삶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미영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시아버지의 철물점에 나타나 청소를 돕고 점심을 싸오는 효부의 모습을 보였죠. 그녀의 행동이 진심인지 아닌지 정석환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우의 눈빛은 냉정했어요.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그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철물점 그만하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큰 방 하나 비워놨어요. 정우도 할아버지랑 같이 지내고 싶다고 난리예요. 서미영이 상냥한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정석환은 고개를 저었죠.
그의 눈빛은 변함없이 담담했습니다. 고맙지만 난 여기가 좋소. 30년 동안 지내온 곳인데. 서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시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꼈죠. 그녀는 남편에게 아버지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정민우도 아버지의 뜻을 존중한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우는 새로운 기술개발 단지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모였죠. 동창회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특히 이민우와 김태주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정민우의 설명을 경청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첨단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상생, 환경 보호, 그리고 윤리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정민우의 설명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단순한 이익을 넘어선 가치를 담고 있었죠. 정석하는 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가르쳐온 가치를 아들이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민우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죠. 제 아버지께서 평생 가르쳐 주신 가치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직, 성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 이것이 바로 JM 글로벌의 핵심 가치입니다. 정민우의 시선이 이민우와 김태준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정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이 가치를 실천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정민우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서미영의 갑작스러운 변화, 동창들의 아첨, 그리고 투자자들의 욕심까지. 모든 것이 돈과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너무 날카롭게 대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변할 수도 있는 거야. 정석한의 따뜻한 조언에 정민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죠. 하지만 오랜 세월 아버지가 겪어온 무시와 멸시를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관대하세요. 그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정석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죠. 미움은 미움을 낳고 용서는 화해를 낳는 법이야.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니? 정민우는 아버지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를 이룬 그였지만 진정한 지혜는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정석화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내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서미영이 갑자기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에게도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떻겠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 거야. 정민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변심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돈과 명예를 위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는 아내를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정민우는 아내에게 중요한 뉴스를 전했습니다.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짓 이야기였죠.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미영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함과 불안이 깃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미영의 첫 반응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정민우는 아내의 반응을 지켜보았죠.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 걱정하실까봐. 서미영의 얼굴에 갑자기 다른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죠. 어쩔 수 없네. 아무래도 시아버님께 말씀드려야겠어. 이제 우리 집에서 모시기는 힘들 것 같아. 정민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내의 진심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서미영의 변한 태도는 결국 돈과 명예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 내 진심을 알게 되어 다행이구나. 정민우의 차가운 말에 서미영은 당황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6개월 후 정석환의 작은 철물점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오래된 가게는 이제 정석환 문화센터라는 이름의 공간으로 바뀌었죠. 지역 주민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문화 공간이 된 것입니다. 정석환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목공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손자 정우가 나무 조각을 들고 물었습니다. 정석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정우는 이제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서미영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허세와 욕심에 가득 찬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수업 있으세요? 서미영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진실됨이 담겨 있었죠. 정민우의 거짓말 이후 서미영은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천박함을 깨닫고 진정한 변화를 결심한 것이었어요. 정민우도 그런 아내의 노력을 인정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초등학생들 수업이 있어. 정석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행복함이 담겨 있었죠. 이제 그는 자신이 가진 기술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가치를 실천하는 삶이었어요. 정민우의 새로운 기술 개발 단지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민우와 김태준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석환에게 사과했습니다. 과거의 행동을 뉘우치고 새로운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석환이, 오늘도 수업이구나. 우리도 좀 도와줄까? 이민우와 김태준이 문화센터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말마다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죠. 정석환은 반갑게 친구들을 맞이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원했던 친구들과 이제는 진정한 우정을 나누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 오늘은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온다더라. 다들 도와줘서 고맙구나. 정석환의 따뜻한 미소에 이민우와 김태준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진정한 존경과 우정이 담겨 있었죠.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선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모습이었습니다. 정민우는 아버지의 문화센터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버지에게서 배웠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정직, 성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 그것이 바로 정석환이 아들에게 물려준 진정한 유산이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저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죠. 정민우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정석화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이 행복을 느꼈습니다.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죠.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와 마음의 풍요로움입니다. 정석화는 문화센터에 모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죠.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정석화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이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정석환의 문화센터는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진정한 가치를 배워갔죠. 정석환과 정민우 부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저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정우의 순수한 말에 정석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죠. 자신의 가치가 손자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었어요.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바라보는 정석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와 어린 정민우가 함께 찍은 옛 사진이었죠. 모든 희생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 이제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돈과 명예가 아닌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한 삶의 행복을 말이에요. 여보, 우리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소. 당신이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정석환은 아내의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비쳐들었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석환의 인생도 새로운 봄을 맞이한 것이었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많은 인생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